한국 사법 역사에 충격적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는 동안 최혁진 의원이 들고 나온 판넬 속 이름은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번 논란의 중심은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입니다. 한국 절도단이 일본 간논지에서 가져온 금동관음보살 좌상에 대해 부석사는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만 승소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일본 측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에게 추천된 배경까지 의심했습니다. 김건희의 계부인 김충식이 일본 태생으로 일본 황실 및 통일교와 깊은 연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에 유리한 대법원장 임명이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희대가 법사위에 나와서 한 말이 충격이네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PPT 올려주세요. 자, 진행해 주세요. 예, 이 불상은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일본 왜구가 약탈해서 대마도로 가져갔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들어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자, 서산 부석사 측은 이건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자, 1심 재판부는 2017년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부석사의 것이며 일본으로 간 건 약탈에 의한 것이다.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심 일본 관음사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일본법 기준으로 소유권을 얻었다. 우리 2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2달 뒤에 정광석과 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부석사 주지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윤 정부는 원래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후보를 굳이 반려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우리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이죠. 또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 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 정권의 충실한 친일 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네. 자, 정부 재단이 돈을 주면 됐으니 일본 기업의 책임은 따질 필요 없다. 자, 2018년 판결은 전범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23년 판결은 일본 기업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일 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맞게 사법부가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하세요. 주진우 의원. 수준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수준 낮아요, 정말로. 네? 일심에서는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랍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이재명을 막은 사법 내란. 그 중심에 우리 조희대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법부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정이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 상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 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